또 소율이가 또 랩달 있으면 바로 이거 해야 되는 또 입장이다 보니까 맞춰서 해줘야 되잖아.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 어차피 중2 때부터 수포자였어가지고 중2 때 스포자야? 중2 때부터 수포자여서 지금 완전 몸매인데 몸매 있어. 진짜 가볍게 무시할 수 있지. 진짜 화난다. 그럴 리가요. 난 절대 무시하지 않아 사람을. 지금 저를 무시하고 계시는 아니죠. 진짜 무시 당해볼래요? 그러면 이제 무슨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실망이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선 앞에 거 복습만 하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맞다. 영상아 머리 줬다. 그죠? 까먹었다. 그래서 자기 그래 자비를 위해서 복습 한번 하고 우리가 여기 단원이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속성으로만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이항 분포 저번에 했던 거는 어제 했던 거는 살짝 앞에 내용 그냥 플러스 알파 느낌.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항 분포가 뭐였냐? 우선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 또는 어떤 확률 질량 함수. 그러면 이건 기억나지? 네. 어떤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러면 이산이라면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오는 거는 그냥 짝꿍이니까 같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에서 어떤 특징이 있어서 얘는 내 독립 시행일 때 얘들은 이항 분포를 따라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것들인데 내가 뭔가 셀 수 있는 이게 독립 시행이면 대충 동전을 던진다 이런 것들 뭐 동전을 몇 번 던졌대 그런 것들을 확률 질량 함수로 뭔가 쓸 수 있었고요. 걔네들에 대해서 동전 던지는 거는 앞에서 동전 던진 게 뒤에 거 영향을 안 줘. 내가 앞에 던져서 뒷면이 나왔어. 근데 두 번째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어쨌든 2분의 1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립 시행일 때 이항 분포를 따라요 라고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정의야 정의. 그럼 이 이항 분포를 뭐라 써? 소희는 뭐라 써? 이항 분포? B B. 아닌가?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을 가져. B. 아니 보고 말해 그럼요. 아니 P. B. N, P라고 내가 할 거고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더 말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 당연하지. 아이고. 이게 세트잖아 세트. 이 이항 분포 n번 시행을 했는데 그게 일어날 확률이 P야. 이런 말. 그럼 예를 들어 독립 시행했는데 동전을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 이거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그럼 그거를 내가 이제 뭐라 쓸 수 있다고? 동전을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자, 문제 가죠. 이렇게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은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문제풀이하는 거는 좀 시간 날 때 보시도록 할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항 분포. 그리고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뭐였냐? 얘네들이 이산이 아니라 연속. 그럼 연속이란 짝꿍인 거는 확률 밀도 함수. 근데 정규 분포에서는 얘네들이 뭐가 어쩌고 저쩌해서 요놈일 때 이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여기 책에 나온 78페이지 79페이지인가? 79페이지 나온 요 fx 뭔가 이상한 뭔가 이상한 그 녀석일 때 요런 뭐 정규 분포를 따라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함수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어떻게 생긴지만 알면 돼. 요런 종 모양이었다. 이게 뭐 종 모양이래요. 와뱀. 그래서 코끼리 먹었대. 그래서 얘네는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 가운데에는 정확히 잘라서 대칭이 만드는 어떤 녀석이고요. 얘네들은 평균인 어떤 m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야. 그래놓고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 넓이가 뭐라고? 1이라고. 그러면 확률 m을 기준으로 평균 m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대한 넓이는 0.5씩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 보면은 그 노란색으로 색칠된 시그마 값이 일정하다, 뭐 m의 값이 일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런 거였지. 뭔가 평균이 커졌어. 얘들은 함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수직선이니까.
그리고 작아졌어. 왼쪽으로 이동해. 그래 놓고 우리가 표준 편차에 따라서 시그마가 표준 편차라고 그랬어. 이 편차에 따라서 편차가 만약에 커져. 편차가 커진다고 뭔 말이야? 좀 더 고르게 분포해. 막 3포도 얘기했었지? 고르게 분포하니까 얘네들은 조금 더 넓게 분포가 될 거야. 넓게 분포. 그래 놓고 편차가 작아져. 작아지면은 이 평균에 더 많이 분포를 해야 돼. 이런 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학기 때 했던 거 3포도에 대한 얘기였다고. 그래서 편차가 만약에 커진다. 편차가 커진다는 얘가 높낮이가 낮아진다. 이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잘 읽어봐. 한번. 그리고 편차가 작아진다. 높낮이가 높아진다. 라는 게 정규 분포였고, 이 정규 분포는 우리가 뭐를 따르냐? 이제 n이라고 쓸 거라고. n 시그마의 제곱 이거를 따라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을 따라요.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정규 분포에 대한 뭐 그런 애들이 있었지. 그리고 너네는 이제 정규 분포 문제를 풀어놓고 뒤에 나오는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도 봤었는데, 이 정규 분포는 이 함수를 또 많이 그려서도 볼 거야. 근데 이런 함수가 생기는데 평균이 다 다르고 표준 편차 분산이 다 달라. 어떤 애들에 대해서 다 다르대. 다르니까 이 생겨오는 게 다 달라. 누구는 살짝 오른쪽, 누구는 높아, 누구는 낮아, 누구는 왼쪽 다 이래. 근데 걔네들을 이제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 기준을 정해놓은 거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우리가 말을 할 거고,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원래는 평균 분산을 따른다라고 했지만 일단 자문이 평균 분산을 따른다 했지만 평균을 0으로 고정, 분산은 1로 고정을 그냥 내가 임의로 만들었다. 그러면 얘 임의로 만들 때 우리 여기까지 했었나? 아, 표준 아직 안 했다. 임의로 만들었다까지 했었는데 우리 임의로 만들었다. 그러면 임의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문제 푸는 거 정규 분포 문제를 이제 많이 볼 건데, 얘네 문제 풀 때는 어쨌든 확률을 구하서야 뭐의 확률을 구하래? 이 넓이를 구하래. 우리가 실제로 안 구해. 안 구하고 표로 다 줘. 또는 문제에서 바로 쳐가지고 단 어떤 녀석은 요거야 라고 줘 그냥.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끼워 맞추면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요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게 이런 기준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정규 분포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을 거래. 바꾸는 방법. 그러면 얘네가 이제 표준화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원래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를 표준화라고 부를 거다. 그러면 표준화라는 녀석이 있는데 걔네는 어떤 녀석이냐? 원래 확률 변수 x가, 이게 물결을 표시한다 했죠?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요. m, 시그마 제곱을 따라요 라고 나오는데, 요 확률 변수 x를 나는 z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이 z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표준 정규 분포인 0,1을 따라요 라고 내가 바꿀 수가 있고, 여기 관계에서 요 x가 어떤 게 어떻게 돼가지고 z를 만들었대. 이거 만드는 게 지금 표준화 뭐라 나오냐?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뺐어. 그래 놓고 표준 편차로 나눴어. 요게 표준화다. 그러면 이 표준화를 이용을 해서 나는 이 모든 애들을 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이제 또 표를 줘요. 원래는 정규 분포표라는 걸 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표준 정규 분포표라 해가지고 걔네를 주워놓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도 있다. 여기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여기 예시 하나 보고 갈까? 표준화하는 방법. 얘라고 나와 있죠. 확률 변수 x가 얘가 50, 4의 제곱을 따라요. 그래놓고 나는 뭐 z로 표준 정규 분포를 0,1을 따르는 녀석으로 바꿀 거래. 그런데 우리가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어떤 확률을 구해라? 46부터 x가 58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나온다고. 그러면 나는 얘에 대한 확률하고 내가 또 새롭게 쓸 건데, 요 가운데 x를 나는 z로 바꿀 거야. 근데 이 z로 바꾸는 과정이 뭐였어? 58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거기에서 평균을 뺐어. 평균 얼마? 50. 그치? 평균 자리라 했죠. 그래 놓고 편차로 나눠. 그러면 왼쪽에 있는 46도 평균으로 나눠. 평균으로 빼. 그리고 편차로 나눠. 여러 개 내가 바꿨다 치자. 바꿔놨어. 그럼 위에 거 뭐야?
마이너스 4. 4로 나눴대요. 마이너스 1이죠? 58에서 50 빼서 8. 4로 나눠서 2지. 그래서 숫자를 엄청 간단하게 내가 만들 수 있다. 원래라면 46부터 50까지를 구해라인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구해라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래놓고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또 표 줘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 대한 어떤 확률하고 내가 그대로 끼워 맞추면 된다고. 알겠죠? 오늘따라 눈 감으면 바로 자겠다 너. 저 바로 많이 못 잤어요. 많이 못 잤어요. 이 얼굴에 보여요. 아니 근데 제가 저 완전 말잖아. 지금 완전 말짱해. 그죠? 지금 제가 어제 쟤한테 3시에 DM 보냈는데 바로 읽어가지고 그 보통 새벽 3시까지 앉아있고 있냐? 몇 시 잤어요? 나는 원래 그때 자 진짜? 되게 심해졌다고. 아니 3시 제가 좀 늦게 왔어요 집에. 그래서 숙제하고 좋은 생일을 만들고 잤어요. 숙제하고. 오호. 멋있다. 나는 지금 1시부터 3시까지 핸드폰 봐. 그러니까 자빈이 결석했으면 지금 선생님 영상이 없는데요라고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난 분명 재생문으로 다 올려놓거든. 네. 그냥 확인하면 됐었는데. 아하. 나도 안 봤다 했는데. 맞아요. 사실 못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야, 너네가 결석할 날이 만약 있다. 네. 그럼 나는 무조건 그냥 올리거든요. 어. 그냥 무조건 그 너네 카톡 보내준 거 있잖아. 거기 재생문 보내준 거니까 거기 무조건 올려. 그 날짜 확인해서 그냥 한번 쓱 그냥 배속 돌려서 보고 와. 네. 그러면 509번 이제 원래 508번까지 너네가 했는데 509번 문제 풀었냐 혹시? 숙제 해온 사람 다 풀어왔니? 아니 이거 쉽게 안 그치 여기까지는 안 했죠. 그래서 509번 하려고요. 윈디를 위해서. 나이스. 멋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DM 이용을 할 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계속 막 뭘 할 거야. 뭘 할 건데 우선 이거 모르면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우선 확률 변수 Z가 0,1 정규 분포를 따라 그래놓고 뭘 구하래? Z라는 녀석이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8845 그 다음에 확률 마이너스 A부터 Z가 B까지 얘네는 0.0792 이렇게 나왔대. 그냥 여기 나오는 숫자 그냥 전체가 1 기준으로 나온 거라서 얘네 대충 어떤 느낌? 88% 이런 느낌 그냥 전체 얘네는 7%한 8% 정도 그런 느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 나와 있는데 상수 AB에 대해서 AP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규분포 문제를 풀 때 종 모양의 곡선 그냥 보아뱀 하나 그려놓고 가운데 평균 뭐야? 0이야. 그지? 이런 상태에서 내가 확인을 해야 돼. 그래놓고 내가 유출하는 거야. 야 A가 그냥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8849래. 8849. 근데 난 그걸 알고 있어. 가운데 기준으로 절반을 알고 있어. 그죠? 그러면 A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겠지. 그래야지 큰 부분에 0.5로 넘어가지. 그래서 여기가 A. 그러면 여기 라인이 0.5라며. 그럼 여기 라인이 얼마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네. 8849에서 0.5를 뺀 3849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0.3849. 저기 문제 이해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그럼 마이너스 A는 뭐야? A가 지금 음수라는 소리니까 왼쪽으로 A만큼 간게 그냥 A라고 표시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는 똑같은 간격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만큼으로 맞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B를 봤더니 B도 내가 또 생각하는 거야. 얘가 0보다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근데 얘가 엄청 작잖아. B는 대충 한 얘랑 가까운 어느 위치에 있는 거야. 얘랑 가까운 어느 위치. 되나요? 근데 마이너스 A부터 B까지로 표현이 됐으니까 오른쪽이구나. 이해가니? 그럼 여기가 0.0792 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 찾았어. 그 아래 나온 이제 표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 단 뭐라 나왔어. 얘네를 그냥 갖다 끼워 맞추면 돼. 그럼 끼워 맞출 건데 0부터 1.2까지의 확률이 넓이가 0.3849래요. 3849 찾았네. 그러면 A라는 녀석이 얼마나 소리야? 소리야 A가 얼마야 그러면? 1.2. 그치 1.2. 근데 양수 기준으로 1.1이 그래서 그 간격을 말했어요.
오른쪽으로 양수 기준으로 1.2만큼이 3849래. 얘는 왼쪽으로 갔네. A는 얼마 그러면?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2. 그러면 이 마이너스 A가 1.2란 소리야. 1.2. 그래 놓고 이렇게 간격이 3849인 거 알았으니까 요만큼에서 3849가 빠졌어. 그게 0.0791에. 뭔 말인지 이거냐? 그러면 확률 0부터 원래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0부터 B까지 이 확률이 뭘 의미하고 있어? 0부터 마이너스 A까지. 그게 얼마? 0.3849. 그지? 잘못 썼어. B를 먼저 써야 되는데. 아니다. 제대로 썼구나. 미안하다. 0.3849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게 0부터 B까지네. 그지? 그럼 더해. 뭐를? 요걸 더해. 요걸. 여기 간격이 저렇게 나와 있다며. 0.0792.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게 0부터 B까지구나 라는 말이고, 이거 실제로 더하면 얼마 나오냐? 46 얼마 나오는데 46 얼마? 뭐 4641이겠죠. 문제에서 4641이 주어져 있네. 그래서 0.4641. 그럼 B는 얼마? 얘는 그냥 양수를 갖다 쳐도 되네. B는 1.8. 됐나요? 1.8이 왜 나와요? 문제에서 1.8에 나와 있어. 0부터 1.8이 이렇게 막 표로 주거나 아니면 글로 줘요. 아, 뭐, 야 나도 들리게 말해. 뭐, 그래 여기까지 들어가지. 물론 내가 이 영상을 보진 않아요. 510번. 뭐? 왜 이래? 510번. 표준화. 그러면 이제 확률면수 2개 나와. 확률면수 2개 나오는데 얘네들 2개 나올 때 X라는 녀석은 물결. 레전드다.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지? 혼자 왔어요. Y라는 녀석 물결. 아 쌤. 제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어? 끝나고 아 알려드릴게요. 끝나면요? 네, 영상 찍고 있어서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12,4의 제곱이라 쓸 수 있고, 야 A라는 녀석이 저걸 따르고 Y라는 녀석이 저걸 따른대. 그래놓고 우리가 봐야 돼. 지금 구해놓은 거 보니까 확률 X라는 녀석이 1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얘는 확률 Y라는 녀석이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얘네 둘이 같을 거래. 그러면 야 X하고 Y가 달라. 근데 아까 앞에서 표준화를 왜 하냐 설명했었죠. 평균이 다르고 분산이 달라. 다르면 이 생겨먹은 그 함수 모양이 다르다고. 다른데 걔네를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 그게 표준화라 그랬지. 그럼 똑같이 만들 거야. 그래서 만들 때 야 이렇게 2개씩이 나오면 둘 다 Z라면 헷갈리잖아. 나는 얘를 Z로 바꿀 거야. 표준화했어. 근데 X를 Z로 바꿨어요. 라고 이제 표현만 할 거고. 그럼 얘는 0,1 정규 분포를 따라요 라고 내가 하겠다는 소리. 너네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안 써도 돼. 그냥 눈으로 보이게끔. 그럼 얘는 뭔데? ZY 얘도 0,1을 따르게 내가 만들 거야. 그러면 그래프 모양 다 같게 내가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다 이 소리. 그러면 이제 비교를 시작할 거야. 하려면 이 X라는 녀석 Z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바꿨어. 어떻게 한다고? 14에서 평균을 빼. 8을 빼. X 기준이니까 8을 뺐어. 편차로 나와. 근데 걔는 얘도 Z로 바꿔. 그러면 얘들도 얘들 너무 싱글벙글인데 K를 평균을 빼고 4로 나눠.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을 거래. 야 이 수 뭐냐? 2지. 얘도 2네 그러면. 왜? 그럼 여기서 내가 왜 2인지 문제에 따라서 확률은 어떻게든 같을 수가 있어. 근데 이 왼쪽 놈을 내가 표현할 건데 똑같은 종 모양의 곡선이 있고 얘네들이 가운데가 0인 거 기준이야. 표준화했어. 했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2 요쯤 있겠죠. 0보다 큰 쪽 2 여기 있겠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렇게 표현됐다고. 근데 요 놈도 어떤 거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표현이 돼 있어. 만약에 문제가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이 돼 있다면 정확히 마이너스 2를 찾아서 여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왜? 대칭성이 있으니까.
근데 크거나 같다라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게. 만약에 부동호 방향이 다르면 마이너스 2구나 라고 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K는 20이구나. 얘가니 여기까지 문제 쉬워요. 뒤에 거 문제가 좀 어려워서. 오늘 이거 다예요? 아 근데 사실 그 똑같은 유형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개념만 한번 싹 풀고 어려운 문제들 몇 개 하고 끝낼 거예요. 10번 515.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충 표준화 어떻게 하고 이제 정규 분포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지를 대충 알았으니까 그대로 이제 문제 풀면 된다는 소리. x 물결하고 n 평균 컴마 분산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데 얘네가 표를 따를 거래. 표는 이제 한번 설명하고 이제 설명 안 할 거야. 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돼 있고 설명이 0부터 z가 z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네 정규 분포를 따르고 하려고 봤더니 원래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정규 분포가 나왔을 때 뭔가의 정규 분포표라고 해가지고 했었지. 근데 얘는 뭐야? 표준 정규 분포표야. 그래서 표준화를 해서 확인하세요 라는 의미. 그러면 표준화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럴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거 확률 절대값 그냥 바로 풀게. x란 녀석은 41부터 3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네에 대해서 문제를 구해라.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표가 표준표가 아니라 그냥 정규표야. 그러면 그냥 그거 보고 가면 돼. 근데 표준표잖아. 표준표니까 얘들을 표준화를 시켜주자. 요 확률 난 Z로 바꿀 거야. 이거 이제 계속해 익숙해지면 돼요. 41에서 35를 빼 6이네. 4로 나눠. 이건 뭐야? 33에서 35를 빼 마이너스 2네. 4로 나눠. 라고 했더니 지금 나온 값들이 다 뭐로 나왔어? 분수가 아니라 소수로 나왔죠. 그래서 소수 바꿔주면 되지. 얘네는 마이너스 0.5. 얘는 얼마냐? 2분의 3, 1.5 이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놓고 자기가 그냥 이대로 갈 사람은 이대로 가도 되고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림 대충 그려도 된다 그랬죠? 그냥 나 혼자 문제 풀게 얘를 그려요. 그냥 얘를 그리고 여기 갖다 꺼 그냥. 그럼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ENA에서 이렇게 됐을 때 가운데 기준 내가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0 그리고 1.5 어디야? 대충 여기겠지 뭐. 마이너스 0.5 요쯤이겠지. 그러면 여기에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말. 근데 여기에 넓이를 구할 때 오른쪽에 있는 얘는 그냥 그대로 가면 돼. 0부터 1.5 이 z에 대해서 내가 값을 구하고 있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0부터 1.5라고 생각하면 얘에 대한 값 생각하시면 되고 0부터 이제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를 생각할 때는 이제 대칭성이 있다 그랬어. 왼쪽으로 0.5만큼 간 거랑 오른쪽으로 0.5만큼 온 거랑 이 넓이가 두 개가 같다고.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값은 얘를 이용하세요. 표 보는 방법 알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를 더해라 이런 말이네. 문제마다 달라. 얘 상태가 지금 더해라지 모든 애들 다 더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야 내가 이때는 더하는구나, 이때는 빼는 거구나, 이때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있구나 를 확인할 수 있다고. 종 모양의 곡선 좀 이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19번 19번도 문제는 같아요. 근데 조금 뭔가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그럼 얘네를 따른다. 그리고 어떤 표가 또 나와 있고 얘네 보니까 A부터 X가 21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확률이 나와 있네요. 9104. 그럼 이제 또 생각하는 거야. 얘네가 우선은 또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표준표를 보고 얘를 표준화를 해야겠구나. 그럼 표준화를 했을 때 기준으로 이제 표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돼. 그러면 내가 적용시킬 거야. 우선은 Z. 또 얘에서 평균 빼고 3으로 나눠. 이때는 문자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가. 그러면 난 이거 표준화를 했어. 표준화를 했다는 소리가 나는
또 똑같이 이 곡선을 가운데를 0으로 맞췄고 이제 시그마를 1로 맞췄구나 라는 말이고 그러면 얘네 값이 위에 있게 분자가 6이네요. 2죠 2. 이만큼의 요 넓이 확률이 있는데 얘 값이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대충 열심히이겠지. 왜? 0.9104만큼의 엄청 큰 녀석이 나와야 된대. 또 작은 녀석이었으면 얘도 고민을 볼만했지. 그지? 근데 큰 녀석이니까 요쯤에 있겠죠.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넓이에 해당하는 값 얼마냐? 4772? 4772. 그러면 요놈 값에 대한 거를 내가 구할 수 있다. 어떻게? 9104에서 4772를 빼. 원래 이렇게 다 더한 게 9104라며. 4772를 뺐어. 궁금하다 궁금해. 응? 그럼 4332네요. 2.5 1.5야? 그러면 여기가 1.5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림 그리라고. 여기 마이너스 1.5야. 마이너스 1.5. 이거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1.5구나. 이해가니? 그래서 3분의 a 빼기 25는 마이너스 1.5구나. a 빼기 25는 마이너스 4.5. a는 뭐 10.5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그지? 그냥 더하기 빼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너네는 추가적으로 하나만 이제 문제 풀 때 당연히 표준화 자기가 잘 해놔야 돼. 이거를 안 하면은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그 표준 정규 분포를 얘기할 때 그거 하나 있었어. 얘네들이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어떤 녀석은 조금 더 시그마 값이 작은 녀석 얘에 대한 평균을 M1 시그마를 시그마 1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리고 다른 녀석은 편차가 살짝 큰 녀석 그래서 얘들도 평균을 M2 시그마를 M2로 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얘들의 넓이의 총합은 같거든. 넓이의 총합이 같기 때문에 어떤 시그마만큼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문제들을 보면 그런 거 있었지. 정규 분포 표가 있어가지고 m 더하기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만큼 한 번 뭐 시그마만큼 0.5번 뭐 그런 게 있었잖아. 그러면 시그마만큼 한 번 간 넓이가 있을 거라고 이거 설명했었지. 그러면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가운데에 더 밀집돼 있어. 그래서 그냥 시그마 한 번 했을 때 넓이가 요만큼이라 친다면 요 놈에 대해서 편차가 좀 더 커요. 편차가 큰 애들에 대해서는 높낮이가 낮아. 그럴 때 내가 시그마만큼 한 번 편차가 크다며 더 많이 가겠네. 그치? 더 많이 갔어. 요만큼의 넓이는 두 개는 같다고. 이해가니? 여기까지 잡으면 이해가니? 편차가 작으면은 평균에서 작게 가는 거야. 편차가 크면은 평균에서 크게 가는 거야. 많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높낮이 이해가죠? 근데 넓이의 총합은 같다고. 그래서 이 시그마 한 번끼리의 넓이들이 같다고. 이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야 이 표준 정규 말이 안 나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봤을 때 야 얘는 시그마 1이라면 1 그지? 그럼 시그마 1이라면 0에서 1만큼 간 거 넓이랑 얘 시그마 1 뭔지 몰라. 얘랑 시그마 2 얘 뭔지 몰라. 얘랑 넓이 다 같다고. 그럼 문제 풀 때 내가 당연히 표준하면 엄청 익숙해지면 빨리 풀 수 있는데 얘네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그냥 표준화 안 해도 돼요. 어떻게 가면 되냐? 나는 이거를 보자마자 평균이 15구나 그리고 시그마에 해당하는 녀석이 3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A부터 21 야 X라는 녀석을 얘를 따른다며 X에 대한 게 이거라며 나 이대로 갈 거야. 그러면 시그마 한 번 한 칸 간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걔가 3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15에서 21 몇 칸 가야 돼? 2칸 가야 돼. 21이라 쳐. 얘는 시그마 2번 간 거야. 이해가냐? 아니요. 넓이 총합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은 이해가는 사람만 이해하면 돼. 자기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면 시그마 2번 간 거야. 얘가 3만큼이니까 그래서 이해가냐? 아이씨 시그마 표준 편차. 아 시그마. 아우 소리.
표준 편차. 아 그럼 3 그럼 아까 넓이의 총합도 이 안감이 아니, 넓이의 총합은 있는데 음. 15 더하기 시그마 2가 22예요? 얘는 시그마가 3이니까 아 6. 6 더한 게 여기만큼이잖아. 네. 그럼 얼마나 지각하냐? 응. 그래서 이거를 얘랑 똑같아. 야 이만큼 같다며 표준을 하니까. 그래서 시그마가 1이니까 이만큼 같다고 표현이 된 거야. 얘는 뭔데 6만큼 같네. 3이 2번 같네. 시그마 2번 같네 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여기를 내가 왜 시그마로 표현할 이유가 있어. 근데 A만큼 내가 뭔지 모르겠지. 그럼 나 또 똑같아. 뿌리방법 똑같아. 내가 표준화하지 않고 얘로 넘어왔을 때 여기 넓이 얼마라고? 477이래. 왜 그거 어떻게 알아? 이 시그마만큼 갔는데 나는 이 시그마만큼 간 거를 1이라고 그냥 생각해버리자고. 이만큼 간 거구나. 이만큼 간 거 찾으면 돼. 표준표에서. 그럼 똑같이 가면 되네. 내가 여기 넓이가 433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시그마를 몇 번 간 거냐? 1.5번이라 그랬나? 그러면 마이너스 1.5번 갔구나. 근데 나 여기 또 시그마로 표현할 거야. 왜? 내가 또 요 놈에 대해서 x로 되돌릴 때는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3을 곱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지? 왜? 표준편차 3이니까. 얘 마이너스 4.5만큼 간 놈이네. 그래서 10.5. 이해가니? 그래서 자기가 표준화를 하는 거 당연히 엄청 중요해. 이거를 무조건 해야 풀리는 문제도 있어. 그래서 너네 지금 뭐 문제 풀 때는 이걸로 다 하라고 말을 할 거고 그냥 간혹 가다가 문제 풀다가 그냥 한 번쯤 써보세요. 진짜 개편해.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난이도가 여기에 익숙해지잖아. 난이도가 높은 애들을 진짜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 그래서 너네가 연습하는 거 얘네도 좋고 얘네도 좋아요. 다 연습해봐. 알겠죠? 근데 야 이걸 못하는데 이거 갈라 그러면 이거 이해도 못해. 어? 알겠지? 그래서 오늘 수업할 때는 다 표준화를 해줄 거야. 표준화하는 걸 해줄 건데 이런 녀석 간혹 가다가 한두 문제씩은 연습해봐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내가 표준화 하려고 봤는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식이 잘 안 나와. 한번 해봐. 진짜 엄청 쉽게 풀려. 그래서 살짝 현타가 와요. 이걸 내가 표준화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 문제는 뭐 갖고 와서 하면 되지. 그래서 유형 12, 13, 14는 우선 패스. 그냥 똑같은 문제예요. 다 어떤 정규 분포, 뭐 그 정규 분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시간 날 때 뭐 B 플러스 문제나 몇 문제 봅시다. 최저 점수 이거는 좀 할까? 최저 점수 이거 한번 해보자. 530번. 이제 앞에 것들은 그냥 다 나와 있거든. 뭐 평균이 뭐네, 표준 편차가 뭐네. 근데 이 530번, 31, 32, 33 여기 라인은 나와 있긴 해. 얘들이 45명을 뽑는 어느 회사 시험에 150명이 응시했대요. 근데 평균이 72점, 표준 편차가 15점 이거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요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 표준표를 이용해서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네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우선은 표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다른 거 기억 안 나네. 표준화를 해줄 거예요. 표준화를 할 때 Z로 바꾼다 그랬지. 근데 Z로 바꾸려고 봤는데 야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문제야 여기에서는. 그러면 원래 X 확률별수 X, 얘를 그냥 X라 칩시다. 확률별수 X에 대해서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면 얘를 따르는 거야. 얘를 따르는데 가운데 72짜리 기준이겠죠. 그지? 근데 그래 놓고 45명을 뽑을 거래. 150명 중에서 45명을 뽑을 거래. 그러면 150명을 전체 백분율 100%라 보고 45%는 상위 몇 %냐? 이거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정확히 절반 50%, 상위 50% 이렇게 확인해 버릴 거야. 그러면 150분의 45 곱하기 100, 100분율 구하는 거. 150분의 45. 근데 여기에다가 100분율 구하는 거 하고 구하면 된다고. 상위 몇 %냐? 이런 거. 그럼 상위 몇 %냐? 약분. 얘 깡으로 약분하면 30%네. 상위 30%. 그지? 그럼 상위 30%니까 상위 30%가 무슨 말이야? 가장 높은 애에서 30% 이런 말이지. 그러면
나는 이거를 표준화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대충 생각하면은 여기쯤 잘라가지고 여기 라인이 30%가 아니라 상위 30% 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얘네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내가 표준화를 시켜놓고 봐야 돼. 왜? 상위 30%라는 거를 내가 확인할 거면 여기에서 뭔가가 필요해. 뭔가가 필요해. 근데 얘네에서 뭔가를 갖고 와야 돼. 어디에서? 나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갖고 올 거야. 왜? 상위 30% 내가 몇 점인지 모른다고. 난 이게 궁금해. 상위 30% 1대2 점수가 궁금해.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꿀 때 여기에서는 이제 Z로 바꿀 거니까 Z라는 녀석은 0, 1을 따라요 라고 바꿀 거고, 얘네에서는 그러면 아니다, 문자 하나 놓고 하는 게 더 이해가 편하겠다. 이제 점수를 그냥 A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상위 30% 최저 점수를 구하세요. 저는 최저 점수를 구하세요. 최저 점수니까 30%를 이용을 할까? 여기에서는 상위 30%니까 X라는 녀석이 점수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얘는 상위 30%야. 이거 이해가냐? 점수를 A점이라 해버리면은 내가 상위 30%인 것도 찾았고 A점보다 클 확률, 여기 확률이 30%래. 30%. 그지? 그러면 나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표준으로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확률 Z 어떤 A 점수에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 71을 빼고 15를 나눴던 걔네들은 0.3일 거야. 이런 말이네. 그럼 또 생각하면 되지. 대충 뭐 그림은 이거랑 똑같을 거긴 한데 얘네에서 가운데 0이고 어떤 놈보다 크거나 같은 게 30%, 0.3 여기 라인 끊어놓고 여기가 0.3이구나. 그러면 내가 표 이용할 때 뭐 이용해야 돼? 여기 이용해야지. 여기. 그럼 여기가 얼마야? 0.2짜리. 어? 왜요? 이렇게가 0.3이지. 이렇게. 아 50%구나. 그치. 전체가 절반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0.2짜리. 그럼 표 딱 보면 되네. 0.2짜리 뭐야? 0.52 하고 나와 있네. 0.52. 그러면 요 놈이 이제 그림 잘 그려놔야 돼. 자기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확인해야 돼. 어느 문제를 또 하위 몇 퍼 이것도 나와요. 그러면 15분의 A 빼기 70이라는 녀석은 이 표로 내가 봐보니까 0.52라는 녀석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태로 확인해 놓고 사실 이거 A라고 안 써도 그냥 바로 바꾸면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눈에 잘 보이게끔 그냥 이 A라는 녀석을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0.5이라는 녀석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어떤 수였다. 이런 말이야. 그럼 얘들만 풀어주면 A 점수 구할 수 있죠. 물론 계산은 좀 귀찮을 듯. 얼마냐? 5, 20, 5, 20, 5, 얼마야? 8, 7, 8, 0, 7.8. 그럼 71을 더해. 79.8점이네. 79.8점. 그래서 뭐 530번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시문편에 속하긴 하죠. 시문편에 속하긴 하지. 뒤에 문제가 더 어려워요. 그러면 뒤에 거 어쨌든 이제 정규 분포를 활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라는 말이고, 우리가 계속 여기 통계하기 전에 여기 통계 쪽이구나. 통계 쪽 할 때 우리 이상 확률 변수네, 뭐 확률 밀도 함수네, 확률 분포 표네 막 이런 거 많이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통 쪽은 개념이 엄청 적은데 문제가 살짝 더 어렵다 그랬어. 왜냐면 안 알려줘. 아무것도 안 알려줘.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아 여기는 534라 할 건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538처럼 나와. 막 이항 분포네, 확률 분포네 아무것도 안 줘요. 정규 분포네 아무것도 안 줘. 안 줘놓고 문제만 딸랑 나와. 이거 구해 라고 나와버려. 그래서 문제가 살짝 더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내가 어느 힌트가 없으면 더 높아 난이도가. 내가 이항 분포인지 정규 분포인지 또는 그냥 일반적인 확률인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또는 뭐 여기서 할 거지만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가 둘 다 나오는 녀석인지 내가 판단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534 여기에서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는 구분을 지어놨었어. 셀 수 있는 놈들, 셀 수 있으면 이항 분포, 셀 수 없어 뭔가 범위로 나와
이런 애들은 정규분포. 그래서 이산이냐 연속이냐 이거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산 확률 변수지만 적당히 뭔가 시행이 많다면 엄청 많이 한다면 이게 살짝 또 어디서 가져오냐?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에서 가져와. 우리 원래 수학적 확률 뭐 주사위 던졌어. 1의 눈이 나와. 6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내가 실제로 던져보면은 6분의 1이 안 나온다고. 안 나와.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시행이 엄청 많아지게 되면은 수학적 확률에 뭐 비슷해진다 라는 말이었지. 그런 게 막 큰 수의 법칙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도 여기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항분포가 따른다라는 게 뭐였다? B n번 시행을 했고요. 그때 확률이 P야. 정규분포로 따른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네들의 평균이 있고 얘네들의 분산이 있다라는 말이거든. 근데 얘네들의 시행이 적당히 커진다면 우리 여기에서 확률 구했던 거 있죠. 평균 구했던 거 있죠. 평균 뭐였어? n 곱하기 p.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q. 얘들이 엄청 많아지게 된다면 나는 여기다가 바로 대입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항분포에서 얘네들이 정규분포로 바꾸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때는 적당히 뭔가 시행이 많다면 그 적당히 시행이 많다가 앞에 A 스텝에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NP를 곱했더니 뭐 5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근데 이제 문제들이 다 N가량은 만족하게 나와. N가량 다 만족해요. 그러면 이 정규분포를 평균 얼마라고? M 곱하기 P. 분산 얼마라고? N 곱하기 P 곱하기 Q. 근데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쓸 거니까 뭐 이렇게 쓰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가 534번. 확률 변수 X 나왔어. 이항분포를 따를 거래. 근데 뭐야? 432번 했는데 확률이 4분의 3짜리 따를 거래. 원래 우리 배운 걸로 따지면 어떻게 가야 되냐? 432번 했네.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3번, 2번, 3번 쭉 가야 돼. 어디까지? 432까지 가. 근데 확률이 구할 수 있긴 해. 어떻게 구해? 우리 확률 질량함수를 이미 배웠잖아. 432 커뮤니케이션 X 확률 얼마야? 4분의 3. 그게 X번 일어났어. 나머지는 안 일어났네. 4분의 1짜리가 432 빼기 X제곱 하고 구해야 돼. 그럼 죽어 살아. 응?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이 적당히 많다면 나는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하고 문제를 구하자고. 그럼 얘네는 뭘 따르는 거야? 정규분포인 2개 곱한 거. 산하는 얼마냐? 108. 3 곱하면 324. 에다가 또 4분의 3이 P니까 1 빼기 P 4분의 1 또 곱하라 돼. 81이네 81.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때 이 뒤에 거 있죠? 이 제곱자리 이 제곱이 N가라면 다 제곱수야. 내가 뭔가 루트로 나왔다 한번 의심해 보세요. 내가 뭘 틀렸나? 하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를 봐라 이런 말이죠. 그럼 얘네들은 뭘 구하래? 확률 X가 297보다 작거나 같은 놈 플러스 확률 X가 33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세요. 근데 정규분포 이거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오른쪽에 표가 나와 있긴 하네. 표준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선은 표준화를 해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표준화 Z에서 297 빼기 평균이 324를 불어나눠 플러스 Z 해놓고 333에서 324를 빼 그거를 불어나눠 이거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말이니까 여기 있는 녀석 값이 얼마냐? 27이잖아. 3. 얘는 9잖아. 1. 이런 말이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하자고? 그림 그리라고. 그림을 그려야지 자기가 익숙해진다고. 그럼 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는 0이고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1 몇 점이 갖춰? 크거나 같은 쪽 더하기 마삼보다 작거나 같은 쪽 마삼 여기 갖춰? 마삼보다 작거나 같은 쪽 이렇게 두 개 구하라고. 그래 자기가 그림을 잘 안 그려놓잖아. 안 그려놨으면 헷갈릴 수 있다고. 여긴가? 여긴가? 아니야 바깥쪽이래 바깥쪽. 그래놓고 보니까 알겠니?
그래서 분만 구하면 얼마냐? 0부터 3까지가 4987 여기가 4987 그럼 바깥쪽은 0.0013이냐? 그치 13 그리고 0부터 1까지가 3413 여기가 0.1587 얘네 둘을 더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16이네요 16 0.16 그래서 문제 이렇게 푼다고 그럼 뒤에 있는 녀석 우리 유형 2개 남았거든요 그럼 2개 하고 마무리할까? 너무 어려워. 어려워요 부정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니면은 우리 표준화 안 하고 그냥 문제 풀어버려도 더 쉽게 갈 수 있게 해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아니 뒤에 문제 한다니까 그럼 지금 해봐라 3, 5, 3, 8 5, 3, 8이랑 5, 4, 2 두 개 할 거야 5, 3, 8, 5, 4, 2 뭐라고? 누가 늦게 잘해? 누가 늦게 잘해? 많이 다 죽어. 필요 없어. 그럼 사고 고맙냐. 잊어버린다. 당기면 내가 뭘 설강 할지 5, 3, 8 너무 어렵다. 유형 2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번에 그 착시가 있어요. 근데 평균을 어떻게 알고? 평균 이양 이건 뭐지? 이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제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거야 안 줘. 아, 우리가 구해야 돼. 안 줘. 어떡해. 이것도 안 주네. 그럼. 그래서 여기는 얘네 내용이거든. 네. 동전을 고백받는 놓고 하면 안 돼. 근데 이건 이어폰 뭐야? 왜 동전 던진다는 독립식 이상이거든. 그치 거기까지 기억나잖아. 그럼 이거를 먼저 이상으로 적어야 돼. 아하. 이게 로만인데 B 이상 이양 공부는 B예요. B 치고 그러면 n번 시행했는데 확률이 P다 라는 이양 공부를 적을 거야. 몇 번 시행했대? 900번 900번 시행했고 컴마 확률이 P다. 그치 완면이 난다 확률이 2분의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거 들었네. 그걸 정규 공부를 바꿀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나가지. 지렁이. 지렁이. 맞죠? 이거 하나 맞죠? 이제 그 지렁이는 그 확률 변수가 그거를 따라요라고 표현한 거긴 한데 네. 그 지렁이 말고 얘는 이항 분포잖아.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만 이거를 적용시킬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배웠던 게 뭐야? 적당히 시행이 크면은 이항 분포도 정규 분포가 가능하다. 알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n 곱하기 p가 평균이야. 네. 그리고 n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까지 한 개 분산이야. 그 n에다가 평균 컴마 분산하고 적을 건데 그 분산을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적을 거야. 이분이 그렇지. 그것도 2분의 1이지. p가 2분의 1이었으니까. 225 y 제곱 25. 15이야? 155는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또 그러는 거. 그걸 이렇게 되고. 제트라는 거 맞죠? 그죠. 원래 제트라는 근데 이제 이걸 먼저 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 엄청 어려운 게 얘는 확률에서 x가 치자. 이 x가 얘 이상 얘 이하로 우선 표현이 되고 몇 표준화가 되고. 퍼센트인지? 아니지. 그게 x라는 녀석이 345 이상 380 이하다. 그 녀석을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내가 찾아야 돼. 그것도 안 줘. 쉽지 않네. 시점하셨나요?
소율아 답이 뭐야 그러면? 말안 할래요. 오 했어. 답이 뭐야? 답까지는 안 봐요. 그럼 봐봅시다. 538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려 해도 찍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실제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줘. 내가 글을 읽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 다 총 정리를 해야 돼요. 아 확률인가? 뭐 우리 또 확률 쪽에서 조건부 확률인가? 아닌가? 독립시행의 확률인가? 근데 이거 확률이 아니네. 뭔가 이제 뭐 표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를 좀 하는 소리네. 근데 정규 분포는 연속이라고 그랬어. 확률 밀도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야. 근데 연속이 아니야. 왜? 동전을 던진다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 독립시행 확률 할 때 배웠단 말이야. 동전을 던진다. 그러니까 동전 던지는 거는 이산이기 때문에 이항 분포를 따라야 돼요. 독립시행이면서 이산이니까. 그래서 문제를 딱 봤는데 얘가 900번 시행을 했어. 그래서 앞면에 대한 확률은 2분의 1이야. 근데 여기서 그냥 임의로 좀 해줄게요. 아까 자미 해줄 때 보니까 그냥 확률 변수 x라고 칠게. 확률 변수 x가 우선 이항 분포를 따라.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아래 두 번째 줄 앞면이 3, 4, 5 이상 3, 8, 0 이하로 나와야 된대.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률을 내가 구할 거야. 이 x가 435번 이상 480번 이하 요게 필요해. 내가 문제에서 얘를 구하세요라고 나왔을 때 이거를 표준화해서 구할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이게 없어. 근데 글로 써져 있어. 내가 그냥 이거 알아채야 돼. 그럼 여기에서 난 이제 Z로 바꾸면 되겠다라는 말이죠. Z로 바꿉시다. 이걸 먼저 안 바꿔놨다.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겠죠. 이항 분포를 2개 곱하면 450. 그리고 또 곱하면은 225 나와서 15의 제곱. 평균이 45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놈. 그럼 얘는 480에서 450을 뺐어. 그거를 편차로 나눴어. 왼쪽 거는 435에서 450을 뺐어. 그거를 15로 나눴어. 얘를 구하면 된다는 소리네요. 왼쪽 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 오른쪽 거는 30이니까 2. 그 표를 찾으면 되네. 또 그림도 그려놓어도 되죠. 이제 너네가 이제 그림을 안 그려도 되는 시기가 오긴 하는데 그냥 대충 그려서 하세요. 얘네에서는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여기에 대한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0에서 2까지 넓이랑 0에서 1까지 넓이를 그냥 더하면 된다. 마이너스 1이지만 0에서 1까지는 똑같다 그랬죠. 그럼 얼마냐? 3, 4랑 4, 8. 8이 나오네. 8이. 0.8. 소리를 듣니? 들었니? 확신하니? 전혀 안 들을 것 같은데. 야 그래서 541번 응? 야, 이렇게 문제 나온대. 소리 할 수 있겠냐고. 541번 할 수 있겠냐고. 그때 가야 이제 또 하겠죠. 그럼 이제 41번도 할까? 일단 2분부터 2번부터 일단 할까요? 그래요? 근데 2번은 똑같아. 야 2번은 이항표를 줬잖아. 오히려 우리한테 힌트를 더 준 거라니까? 더 쉬운 문제죠. 근데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라고 나왔네. 그래놓고 우리 뭐 구하래? 확률 x는 a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거는 0.35야. 그러면 야 적당히가 아니야. 진짜 개 많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다. 1200에서 4분의 3 곱했어. 900에서 4분의 1까지 또 곱해야 되잖아. 225 똑같네. 15이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평균이 900이고 편차가 15인 어떤 정규 분포를 따라요? 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확률까지도 나한테 주어져 있네. 원래는 그 확률도 없었잖아. 내가 찾아야 됐잖아. 주어져 있네. 표준화할 수 있네. 그럼 표준화하면 되지. Z로 바꿀 거야. A에서 900을 빼요. 15로 나눠. 그거에 대한 확률이 0.35야. 근데 이때는 그림 그리는 걸 추천. 그래서 안 그려도 좀 편한 애가 있고 그려야 편한 애가 있어. 그러면 이런 또 그림이 있겠지.
가운데 0이래. 0인데 어떤 놈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0.35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럼 여기 라인이 0.35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0.15겠지. 왜?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은 0.5. 그러면 요 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겠는데 표로 우선 0.15짜리 0.38이죠. 그러면 요 수가 0.38인가? 아니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그래서 그림 그리라고. 왼쪽에 위치하구나. 그래서 중요하다고. 15분의 A 빼기 900은 마이너스 0.38이구나. 그럼 끝났어요. 38 곱하기 15에 얘들이 잘한다. 저도 쓰기 좀. 기사네. 소율파 기사네. 맞아요. 아마 이 B 플러스 문제를 웬간하면 못 풀 거예요. 마지막. 인간은 넘어가죠. 미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할까? 그만하자. 너도 하나만 하자. 저 진짜 쌤 국어 못하죠? 네? 국어 못하죠? 국어요? 국어? 소수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문제가 가장 싫었어요. 저도 화삭 제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국어쌤이 살짝 이 오바를 좀 잘하는 쌤이었거든.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어땠냐면 화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래. 그래서 우리가 그랬지. 화자 의도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문제야.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수업할 때 자, 화자 들어갑니다. 우리 화자 들어가요. 막 이러면서 야, 우리가 이게 되는 거야. 막 하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 조용히 사. 우리 화자로 한번 들어갑시다. 화자로 들어가요. 막 이러면서 막 자기 화자가 되려. 그럼 좀 들어가 보세요. 아, 당신들로요? 저는 국어쌤이 아니잖아요. 왜 도와? 차라리 우리 국어쌤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국어쌤 존나.